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6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이웃살피미 활동을 통해 취약가구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산의 6대 명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양산만의 특색 있는 둘레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6월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호영, 나경원 등 많은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오는 6월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포스트 김종인 체제를 이끌어야 할 새 당대표는 내년 3월 대선 관리와 함께 야권 통합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로 주호영, 조경태, 권영세, 홍문표, 윤영석, 김웅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원외에서는 6선의 김무성, 4선의 나경원 전 의원의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후 공식적인 행보는 자제해왔으나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으면서 잠재적 당권주자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최근 나 전 의원은 탐해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90% 정도 있다는 내용을 비췄고 지난 26일 SNS에 출마 가능성을 품은 글도 남겼습니다. 골자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패스트트랙을 언급하며 결국 역사는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바르게 다시 세운다는 것은 늘 힘겹고 지난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꼭 해놓고 가야 할 일이기도 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밖에 주호영 의원의 출마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제 원내대표 임무 수행 중에 딴 생각은 일체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끝나고 나면 주위와 상의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주호영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 선출 등 선거를 총괄해야 하는 만큼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의원 출신인 주호영 의원이 관리형 대표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대선 관리와 함께 야권 통합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사면론과 탄핵 불복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 하지만 지지율은 3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과 21일 박형준 오세훈 시장의 사면 발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들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면론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사면론 거리두기가 최근 당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시 두 전 대통령의 사면에 힘을 실었던 조혜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새 정권에서 사면하기보다 임기가 끝나기 전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의 결정으로 사면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지율 하락과 여론의 등살에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던 당시와 달리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면론에 거리를 두는 발언 또한 더했습니다. 사면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지 누가 야당이 부탁한다고 대통령이 들어주시고 부탁 안 한다고 안 하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거나 왈가왈부하거나 대통령께 뭐 요구하고 매달리고 이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회초리를 세게 맞는 것을 보고서도 떠오르는 게 없는지 우리 당 의원님들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국민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사면론과 탄핵 불복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사면론과 두 전 대통령 탄핵에 불복하는 발언은 야당의 전술적 실패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안으며
기생충에 이어 또 한 번의 한국 영화사를 새로 썼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받았으며 이는 아시아계 배우 역대 두 번째 쾌거였는데요.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A일보는 윤여정 씨의 수상이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의 경종을 울리고 아시아인을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껴안고 가자는 메시지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오스카는 거대 자본이 들어간 대작 위주의 작품, 백인 연기자 중심의 수상으로 비판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수상으로 인권이나 소수자 보호를 중시하는 칸 영화제에 비해 편협하다는 편견을 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 감성이 세계에서도 통하며 자본력이 없어도 작품과 연기가 호평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비일보는 한국인이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것은 한국 영화 102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미나리가 한국인 이민자들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조명함으로써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한다면 망회의 값진 소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문학, 이탈리아 음악처럼 한 나라의 문화가 국가적 정체성 및 자부심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만큼 세계로 눈을 돌려 한국인 DNA에 새겨진 문화적 자질을 더욱 화려하게 꽃피울 방책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C일보는 미나리는 지금까지 100여 개의 상을 받았는데 그중 30개가량이 윤여정 씨가 받은 연기상이며 주연이 아닌 조연이 상을 휩쓴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역할이 다를 뿐 출연자 모두가 주인공임을 보여주며 누구는 주인공이고 누구는 엑스트라가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가 최선의 역할 수행을 저평가하고 좋은 배역에 과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며 결과적으로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는 온라인 간담회에서 사람을 인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무지개처럼 모든 색을 합쳐 더 예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수상이 인종, 국가, 언어의 경계와 장벽을 넘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강북문화예술회관 입구 광장에서 무인 자동화 도서관을 설치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무인 스마트 도서관에 비치된 책은 모두 600권으로 강북구립도서관이나 서울시민카드 앱 회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연중 무휴로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강북구의 스마트 도서관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수유 권역의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강북문화예술회관 광장 입구에 지능형 무인 도서관을 설치하고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강북구립 도서관 회원이나 서울시민 카드앱 회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은 1인당 2권씩 14일 동안 책을 빌릴 수 있고 일주일 1회 연장도 가능합니다. 도서 반납은 스마트 도서관의 기기에서 해야 하고 연체할 경우 일정 기간 대출이 금지됩니다. 강북구는 도서 대출 내역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책을 파악한 뒤 신간 도서와 추천 도서 등을 합쳐 600권을 스마트 도서관에 비치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시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라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마포구는 이웃살피미 활동을 통해 취약가구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주민주도 활동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합해 운영하고 이달부터 취약가구 지원 및 모니터링을 위한 이웃살피미 활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마포구는 지난달 사업의 기능 및 역할을 명료화하기 위해 유사 중복해 운영하던 동복지공동체 6개를 명예사회 복지공무원과 이웃살피미 2개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명예사회 복지공무원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하며 이웃살피미는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웃살피미의 주요 역할은 어려운 이웃을 발굴된 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주민관계망 형성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보 확인 및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습니다. 마포구는 주민 주도의 마을 중심 이웃살피미 사업을 본격 추진해 적극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우프와 조깅의 합성어로 걷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인데요. 김상돈 시장은 의왕 에코플로깅 챌린지를 선언하고 왕송호수 플로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의왕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두 발로 챌린지와 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릴레이 챌린지로 플로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발로 챌린지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6월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챌린지는 단체와 기업이 플로깅을 실천하고 다음 챌린지 대상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명받은 단체와 기업은 10일 이내 플로깅을 실천해야 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상돈 시장은 의왕 에코플로깅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플로깅 릴레이 챌린지의 첫 단체와 기업으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주식회사 시몬느를 지명했습니다. 한편 12월까지 플로깅 활동과 기후위기 비상행동인 음식물 남기지 않기, 내 용기로 음식물 포장하기 등에 참여한 사진을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과 지역 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위해선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건축,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재심의까지 받아야 할 경우 심의 시간이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주택 건설 사업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통합심의와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4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 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2030 주거 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 3만 4천 호, 2030년까지 12만 9천 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동서 교류 촉진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정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면담을 갖고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방문 등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 203.7km 구간을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 형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가 5조 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 사업이며 광주시와 대구시는 사업 조기 현실화 방안 논의와 사업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광주 대구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이 되면 주역 불균형 해소와 영호남 교류 그리고 관광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남부 경제권 활성화 등이 전망됩니다. 한편 광주 전남 대구 지역 경제 시민단체들은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성명을 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지난 4월 2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국비 사업 현장 실사를 위해 평창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과 고용환경교육문화예산과장, 총사업비 관리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청 문화관광체육국장과 평창군수, 서울대 기획처장의 안내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방문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평창 평화 테마파크,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평창돔 경기장 개선 사업 등에 대한 현장 안내와 사업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횡성군이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1년 횡성군의 교육 정책을 밝혔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횡성인재육성관의 운영 주체가 횡성인재육성 장학회로 변경되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의 지원은 확대됩니다. 횡성형 마을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횡성 다함께 교육은 공근, 우천, 안흥, 강림 등 4개면 지역에서 우선 실시되며 향후 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우대와 골프대에는 강원도 매칭 사업을 통해 4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대학 살리기도 추진합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으로 대표되는 무상교육 3종 세트를 완벽 지원하고 20억 원의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 부담을 대폭 낮춥니다. 올해 새롭게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통해 학기당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납부액의 50%를 지원합니다. 횡성군은 사람과 지역, 그리고 포용이라는 3가지 교육가치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을 행정수도 관문이자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핵심 기반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고시할 예정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한 청주국제공항.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을 행정수도 관문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선 올 상반기 정부가 고시 예정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국내 항공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반면 이 계획은 공항별 사업을 구체화해 포괄적으로 담게 됩니다. 충청북도가 반영을 추진하는 사업은 청주공항 위계를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간 5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공항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한 청주공항 활주로를 3,200m로 연장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확정 고시한 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됐으며 앞으로 대형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선 확충과 노선 다변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국제선 운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15일 제주에서 청주 간 첫 정기편을 취항했으며 앞으로 6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일본과 대만, 동남아 등 11개 도시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항공기 이착륙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항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주공항의 운항 등급 상향 조정도 종합계획 포함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존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2일 보령시청에서 열린 41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김동일 시장과 김혁연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 지회장 등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는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유공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한 후 참석자들이 함께 장애인 인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보령시는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 환경 조성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의 6대 명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양산만의 특색 있는 둘레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양산시는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가칭 명품 양산 2000리 둘레길 조성 사업이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전국 공모 방식으로 제안서를 받아 이달 말경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천성산과 영축산, 오봉산, 금정산, 신불산, 대운산 등 6대 명산을 잇는 둘레길은 각종 설화와 전설 등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코스를 개발하고 기존 산책로, 등산로와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주변의 숙박, 음식, 체험 등과도 연계해 지역의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결제, 가상화폐 등에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포항시는 블록체인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포항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9일 포항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포스텍, 한동대학교와 포항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발굴 및 체계적 수집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새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자문과 지원을 합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 공동 연구 및 고급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항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현재 포항시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핀테크 사업, 블록체인 플랫폼 및 비즈 모델 개발 ITRC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 어업인들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일본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노평우 수산인 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어업인들은 육상 규탄 대회와 더불어 국동 수변공원에서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를 거쳐 돌산읍 월전에 이르는 해상에서 오염수 방출 반대 해상 퍼레이드도 전개했습니다. 전주시가 발달장애인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치유농장을 운영합니다.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가 발달장애인의 건강회복을 도울 치유농장이 운영됩니다. 치유농장은 발달장애인이 농장체험 활동을 진행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농장으로 전북생물산업진흥원합 유구교지를 개관해 조성됐습니다. 시는 이 같은 치유농장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향후 농업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김제시가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개장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황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시가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개장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은 김제시 용지면 소재의 모다아울렛 전주 김제점 지하 1층에 위치해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과일, 지역산 원료로 만든 가공품과 특산품, 화해류와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김제시는 모다아울렛 시설 내에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과 함께 지평선 토요 직거래장터, 모다아울렛과 협업해 김제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공간을 추가로 구축해 김제의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판매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개장은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가 예상된다며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전북 장애인 인권연대가 주최하는 따박밴드 뮤지션 버스킹이 매주 전주 신시가지 미관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 장애인 인권연대가 주최하고 SODP 컴퍼니 전북지부가 후원하는 따박밴드 뮤지션 버스킹이 전주 시민들에게 소소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전주 신시가지 미관광장에서 열리는 뮤지션 버스킹은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공연입니다. 코로나19로 너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석산 121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힘내시라고 우리 장애인 인권연대에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매주 이 시간에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수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장애인 인권연대 최정현 대표는 우리의 공연이 프로예술인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살면서 그동안 가꾼 재능을 기부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소소하게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선보인 따박밴드는 장애인 인권연대 중점 사업 중 하나로서 장애인들을 위한 권익 및 인권 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정약전과 자산어보 그리고 흑산도 온라인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온라인 전시는 조선시대 어류학서 자산어보를 재조명하는 전시회로 소남 정약전의 유배 생활과 섬 사람들과의 만남을 중심 주제로 소개합니다. 자산어보는 정약용의 형인 소남 정약전이 청년 어부 장창대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어류학서이자 해양생물 백과사전인데요. 흑산도 주변의 물고기와 해양생물을 종류별로 분류해 이름, 모양, 습성, 맛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전시는 다음 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음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인디 음악인들과 전설적 뮤지션, 해외 뮤지션까지 함께하는 멈추지마 인디 뮤직 페스티벌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멈추지마 인디 뮤직 페스티벌이 2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사흘간 총 20팀 이상의 뮤지션이 무대를 펼치고 관객들은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함춘호, 노르웨이 출신 싱어송라이터 페더 엘리아스 등의 다양한 무대가 마련됐으며 전체 라인업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이건희 회장이 남긴 고미술품과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 작가의 근대미술 작품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증이 결정된 이건희 컬렉션에는 국보급 수작과 세계적인 미술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한 고미술품에는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고려불화 천수관음 보살도 등 국보 14건과 보물 46건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김환기, 박수근, 모네, 파블로 피카소, 마르크 샤가를 비롯한 근대미술 1,600여 점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며 일부는 작가연고지 지방자치단체 미술관과 이중섭 미술관 등 작가미술관에 기증됩니다.
정부는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려면 5월 가정의 달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을 맞아 각종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할 경우 유행 재확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백신 접종이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 실천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